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며 내 인생의 그 부분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7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남성들을 침묵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지를요. 저는 정민호, 30년간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50세 이상 남성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성적 건강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국 남성 10명 중 8명이 50세 이후 성기능 저하를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90% 이상이 나이 탓이라며 포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8세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시던 분이었죠. 박사님, 약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그쪽이 영 말을 안 들어요.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그분의 눈빛에서 깊은 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같은 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알려주신 그 운동 정말 신기해요. 이제 아내와도 다시 가까워졌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것은 단순한 운동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50세 이후 남성들이 다시 한번 인생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하루 단 25분,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이 운동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그런 걸 해도 되나? 라며 주저하십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나이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성적 건강은 단순히 성생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혈관 건강, 면역력, 정신 건강, 심지어 수명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72세 박종민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부끄러워하며 숨겨왔던 문제였는데 박사님 덕분에 이제 당당해졌어요. 나이 든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분들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25분짜리 이 운동은 단순히 신체적 기능만 향상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 활력,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까지 되돌려 줄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가 감춰야 했던 것들을 우리 세대는 과학의 힘으로 당당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온 제가 단언하건대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에 따른 변화는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성적 건강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50세 이상 남성 중 67%가 발기부전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 85%가 치료 가능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남성들이 포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72세 김철수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성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나이와 당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운동법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사님, 정말 믿기지 않아요. 40대 때처럼은 아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아내가 제일 좋아해요. 김 어르신의 혈당 수치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성적 활동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심근경색 위험을 40% 감소시킨다는 하버드 의대의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이런 중요한 정보를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 부족과 사회적 편견 때문입니다. 3분 진료 시간에 이런 민감한 주제를 깊이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의료진들도 나이 든 환자의 성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68세 이정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박사님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다른 의사들은 약만 처방하고 끝이었거든요. 약물 치료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는 남성 중 30%가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6개월간 꾸준히 한 남성들의 경우 75%에서 성기능 개선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물 없이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74세 박영진 어르신은 고혈압약 때문에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을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살 수도 없고 하지만 3개월간의 운동 후 약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라며 감격하셨습니다.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성적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바로미터라는 점입니다. 발기 기능이 좋아지면 혈액순환, 심장 건강, 면역력까지 함께 개선됩니다. 이제 그 과학적 원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0세를 넘기면서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며 예전만큼 활력이 느껴지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이 성적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가장 큰 변화는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감소입니다. 30세 이후 매년 1~2%씩 줄어들어 5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7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선교 감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육량 감소, 뼈 밀도 저하, 우울감 증가까지 동반합니다. 65세 최동열 어르신이 처음 제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내와도 멀어지는 것 같고 자꾸 짜증만 나요. 이는 전형적인 남성 갱년기 증상이었습니다. 혈액순환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발기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음경으로 가는 혈관은 매우 가늘어서 동맥경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가 발기부전으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신경계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도 둔해집니다. 또한 골반저 근육의 약화로 인해 발기 유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70세 김성수 어르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15년간 고생하시며 성기능도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 도움이 되겠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0% 증가했고 혈액순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심리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의 실패 경험이 성적 자신감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또 안 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성기능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73세 박정환 어르신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몸의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가 더 힘들었어요.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잃는 것 같아서 하지만 운동을 통해 신체 기능이 개선되면서 심리적 자신감도 함께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은 우리 몸의 적응력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자극과 훈련을 통해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근육을 강화하며 호르몬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70세 남성의 성기능이 운동을 하지 않는 50세 남성보다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70세가 넘으면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런 편견이 얼마나 많은 남성들을 포기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잘못된 통념들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 나이 들면 선교기 사라지는 게 자연스럽다. 이는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미국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 80대 남성의 39%가 여전히 활발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교는 나이와 함께 약간 감소할 수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78세 이명수 어르신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미 그런 나이를 한참 지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아직 늦지 않았구나 라며 웃으셨습니다. 나이는 장벽이 아니라 단지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할 신호일 뿐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 자위행위는 나이 든 사람에게 해롭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규칙적인 성적 활동, 자위행위 포함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월 21회 이상의 사정은 전립선암 위험을 33% 감소시킵니다. 69세 정기남 어르신은 처음에 이런 걸 이 나이에 해도 되나요? 라며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린 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도 좋아지네요. 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 발기부전은 영구적이다. 많은 남성들이 몇 번의 실패 경험 후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발기부전의 85%는 치료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생활습관 개선과 운동을 통해 상당한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74세 김영호 어르신은 10년간 발기부전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체념하고 계셨죠. 하지만 6개월간의 체계적인 운동 후 다시 20년 젊어진 기분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믿음. 운동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 골반저 근육 운동을 6개월간 한 남성들의 75%에서 발기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약물 치료보다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72세 한승수 어르신은 약도 별 효과가 없었는데 운동이 뭐가 다르겠어? 라며 회의적이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아질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믿음. 부부관계는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다. 성적 친밀감은 나이와 상관없이 부부관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연결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신체적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75세 윤대성 어르신 부부는 젊었을 때와는 다르지만 오히려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험과 여유로움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친밀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 남성들의 삶을 제약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학적 사실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편견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성적 건강이 단순히 만족감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0년간의 연구를 통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50세 이후 남성에게 약물로도 얻기 힘든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면역력 강화 효과입니다.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면역 글로불린 A의 분비를 30% 증가시킵니다. 이는 감기와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실제로 주 2회 이상 성적 활동을 하는 60대 이상 남성들의 감기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8세 박민수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박사님, 신기하게도 운동을 시작한 후로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예전엔 겨울마다 몇 번씩 앓았는데 말이에요. 면역력 검사 결과 실제로 백혈구 수치와 활성도가 크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와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성적 절정 시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엔돌핀은 강력한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코르티솔 수치를 50% 이상 감소시켜 만성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71세 이철호 어르신은 불면증으로 수년간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 3, 4시에야 겨우 잠들곤 했어요.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과 성적 활동을 시작한 후 이제 10시에 누우면 금세 잠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상쾌하고요. 세 번째로 전립선 건강 보호 효과입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에 쌓인 독소와 세균을 배출시켜 전립선염과 전립선암 위험을 현저히 낮춥니다. 하버드 의대의 대규모 연구에서 월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33% 낮았습니다. 73세 김동수 어르신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5, 6번씩 가야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6개월간의 규칙적인 성적 활동 후 전립선 크기가 15% 감소했고 야간요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네 번째는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성적 활동은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심장 건강을 돕습니다. 주 3회 이상의 성적 활동은 심근경색 위험을 40%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0세 정경수 어르신은 협심증 진단을 받고 운동을 제한받고 계셨습니다. 의사가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적절한 성적 활동을 통해 심장 기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었고 현재는 가벼운 등산도 가능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지 기능 향상 효과입니다. 성적 활동은 뇌로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BDNF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분비를 증가시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75세 한광수 어르신은 최근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져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요즘 사람 이름도 잘 기억 안 나고 열쇠 둔 곳도 자주 까먹어요. 하지만 9개월간의 꾸준한 운동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20%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성적 만족감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실제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개선시킵니다. 이런 놀라운 효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들입니다. 이제 이런 효과들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왜 하필 운동일까요? 수많은 치료법 중에서 왜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인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골반저 근육 강화 운동이 50세 이후 남성의 성기능 개선에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발기는 음경 해면체로의 혈류 증가와 혈액의 저장, 그리고 정맥 유출의 차단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골반저 근육, 특히 구해면체근과 좌골해면체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영국 웨스트 잉글랜드 대학의 그레이스 도리 박사팀이 진행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중등도 발기부전을 가진 55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6개월간 골반저 근육 운동을 시행한 결과 75%에서 발기 기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40%는 완전한 회복을 보였습니다. 67세 조병현 어르신이 바로 이 연구와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냥 근육 운동으로 그런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4개월 후 이제 과학을 믿게 됐어요라며 웃으셨습니다. 골반저 근육의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해면체근은 음경해면체를 압박하여 정맥 유출을 차단하고 발기를 유지시킵니다. 좌골해면체근은 사정시 강력한 수축을 통해 정객을 밀어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발기 유지가 어려워지고 사정력도 떨어집니다.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골반저 근육 운동의 신경학적 효과도 밝혀졌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음부신경의 전달 속도를 20% 향상시키고 뇌에서 생식기로의 신호 전달을 개선시킨다는 것입니다. 72세 신만수 어르신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각도 둔해지고 반응도 느려졌는데 운동 후에는 예전 감각이 많이 돌아왔어요. 실제로 신경전도 검사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관 건강 측면에서도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골반저 근육 운동은 골반 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내피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내피 세포에서 분비되는 산화질소, 노는 혈관 확장의 핵심 물질입니다. 운동을 통해 NO 분비가 증가하면 발기 기능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이탈리아 플로렌스 대학의 연구에서는 12주간의 골반저 근육 운동 후 음경동맥의 혈류량이 평균 35%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입니다. 69세 박정수 어르신은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 때문에 약물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예전 같지 않아서 실망이 컸어요. 하지만 6개월간의 운동 후 약 없이도 이 정도면 만족스러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르몬 측면에서의 효과도 놀랍습니다. 규칙적인 골반저 근육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킵니다. 독일 코엘른 대학의 연구에서는 8주간의 운동 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7%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74세 이상훈 어르신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하한선 근처였는데 3개월 후에는 정상 범위 중간까지 올라왔어요. 심리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운동을 통해 신체 기능이 개선되면 성적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이는 심리적 발기부전의 악순환을 끊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서는 운동군에서 성적 만족도가 60%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효과들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물과 달리 운동 효과는 누적되고 지속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2년 추적 연구에서 운동을 중단한 후에도 70%의 남성에서 개선된 기능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제 이론적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과학이 증명한 이 놀라운 효과를 실제로 경험해 보실 시간입니다. 운동 기법을 배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마음가짐과 적절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30년간의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기술적인 완성도보다 편안하고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먼저 시간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대부분의 남성에게는 아침 시간을 권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하루 중 가장 높고 하루의 스트레스가 쌓이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침에 운동을 하면 하루 종일 개선된 혈액순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68세 김성철 어르신은 처음에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하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아침 운동으로 바꾼 후 확실히 다르네요. 아침에 하니까 하루 종일 몸이 달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간 조성도 중요합니다. 완전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침실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을 잠글 수 있는 어떤 방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71세 박영식 어르신은 처음에는 아내가 집에 없을 때만 했어요. 왠지 부끄러워서요. 하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지면서 이제는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니까 당당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온도와 조명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춥거나 더우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22, 24도 정도의 적당한 온도가 좋습니다. 조명은 너무 밝지 않게 은은한 정도로 조절하세요. 형광등보다는 따뜻한 색의 LED 조명이 좋습니다. 의복도 중요합니다. 너무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므로 피하세요. 편안한 면 소재의 헐렁한 옷이나 아예 속옷만 입는 것도 좋습니다. 일부 분들은 완전히 벗고 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69세의 정명호 어르신은 옷을 벗고 하니까 몸의 변화를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또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리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이는 건강을 위한 의학적 운동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73세 이동수 어르신은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색했어요. 뭔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효과를 경험한 후 이제는 매일 하는 소중한 건강관리 시간이 돼요라고 하셨습니다. 기대치 조정도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대부분 2, 3주 후부터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확실한 개선은 2, 3개월 후에 나타납니다. 급한 마음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호흡도 미리 연습해 보세요.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깊고 천천히 숨쉬는 연습을 해두면 운동 중 더 좋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4초간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정신적 집중을 위한 준비를 하세요. 스마트폰은 무음으로 해두거나 아예 다른 방에 두세요. 운동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실제 운동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25분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5분은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워밍업 시간입니다.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 운동 효과가 크게 떨어지므로 반드시 차례대로 따라하세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주세요. 의자에 앉는다면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곧게 펴세요. 침대나 바닥에 눕는다면 무릎을 세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세요. 어깨와 목의 힘을 완전히 빼고 편안하게 만드세요. 67세 김영덕 어르신은 처음에 긴장해서 어깨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박사님,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이럴 때는 어깨를 의식적으로 위로 올렸다가 스트르 떨어뜨리는 동작을 3, 4번 반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복식 호흡입니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올려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나오도록 하세요. 가슴의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배의 손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4초간 들이마시고 2초간 참았다가 6초에 걸쳐 입으로 내쉬세요. 이 호흡법을 2분간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자연스러워집니다. 복식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70세 박철수 어르신은 호흡만 바꿨는데도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골반 주변 근육 이완입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10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이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 무릎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5회, 반시계 방향으로 5회 돌리세요. 계속해서 엉덩이 근육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15초간 유지하세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좌우 각각 2회씩 실시하세요. 72세 이성호 어르신은 처음에는 몸이 경직되어 있어서 잘 안 늘어났는데 며칠 하니까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골반저 근육 위치 확인입니다. 항문과 회음부 사이의 근육을 의식해 보세요.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가볍게 수축시켜 보세요.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30% 정도의 힘으로만 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근육들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엉덩이, 허벅지, 복부 근육은 긴장시키지 마세요. 오직 골반저 근육만 의식적으로 수축시키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느 근육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69세 정기현 어르신도 골반저 근육이 어디인지 감이 안 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춰보세요. 그때 사용하는 근육이 바로 골반저 근육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혈액순환 촉진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제자리에서 가볍게 발걸음을 하세요. 30초간 실시한 후 발목을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리세요. 마지막으로 전신 스트레칭을 합니다. 양팔을 위로 쭉 뻗으면서 전신을 늘려주세요. 좌우로도 기울여서 옆구리를 늘려주세요. 각 방향으로 10초씩 유지하세요. 이렇게 5분간의 준비 운동이 끝났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근육이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15분 핵심 운동 단계입니다. 이 시간 동안 골반저 근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집중력을 최대한 높여서 정확한 동작으로 따라하세요. 첫 번째 운동은 기본 수축 운동입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골반저 근육을 천천히 수축시키세요. 3초에 걸쳐 서서히 조이고 3초간 유지한 후 3초에 걸쳐 천천히 이완시킵니다. 이것을 3-6-3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호흡과의 조화입니다. 수축할 때는 숨을 내쉬고 유지할 때는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이완할 때는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 동작을 15회 반복합니다. 68세 조명수 어르신은 처음에 호흡과 근육 수축을 동시에 하는 게 어려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에는 근육 동작에만 집중하고 익숙해지면 호흡을 맞춰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점진적 강화 운동입니다. 골반저 근육을 엘리베이터처럼 단계별로 수축시키는 운동입니다. 1층에서 시작해서 10%씩 힘을 높여가며 10층까지 올라간 후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1층 10%, 2층 20%, 3층 30%.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힘을 높이세요. 각 층에서 2초씩 머물고 최고층에서는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오세요. 이 운동을 5회 반복합니다. 71세 김영호 어르신은 엘리베이터 운동이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근육을 정말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빠른 수축 운동입니다. 골반저 근육을 빠르게 수축했다가 즉시 이완시키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1초에 1회 정도의 속도로 30회 연속 실시하세요. 이 운동은 근육의 반응 속도를 높여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른 근육들은 긴장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 어깨, 복부, 엉덩이, 근육이 같이 수축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힘을 빼세요. 72세 박정환 어르신은 빠른 운동할 때 자꾸 온몸에 힘이 들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의식적으로 다른 근육들의 힘을 빼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운동은 지구력 강화 운동입니다. 골반저 근육을 60% 정도의 힘으로 수축시켜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목표는 60초 유지이지만 처음에는 10-2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유지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참으면 근육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금세 피로해집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을 계속 유지하세요. 69세 이철호 어르신은 처음에는 10초도 힘들었는데 한 달 후에는 1분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확실히 근육이 강해진 것을 느껴요 라고 하셨습니다. 5번째 운동은 복합 운동입니다. 골반저 근육 수축과 동시에 심부 복근을 함께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배꼽을 척추 쪽으로 살짝 당기면서 골반저 근육을 수축시키세요. 5초 유지 후 이완하며 이를 1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골반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6번째 운동은 혈액순환 촉진 운동입니다. 골반저 근육을 수축하면서 동시에 다리 근육을 수축시키는 운동입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종아리와 허벅지에 힘을 주고 골반저 근육도 함께 수축시키세요. 5초 유지 후 이완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운동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동작을 연결해서 실시하는 종합 운동입니다. 기본 수축, 점진적 강화, 빠른 수축, 지구력 운동을 연속해서 실시하되 각 동작 사이에 10초씩 휴식을 두세요. 15분간의 핵심 운동이 끝났습니다. 근육의 적당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제 마무리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분 운동의 마지막 5분은 몸을 서서히 진정시키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급작스럽게 운동을 멈추면 혈액순환이 갑자기 변화하여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계적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점진적 이완입니다. 골반저 근육에 남아있는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깊고 느린 호흡과 함께 의식적으로 모든 근육에 힘을 빼세요. 골반저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는 것을 느끼며 30초간 유지하세요. 이때 전신의 무게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몸이 바닥에 스며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완전히 힘을 빼세요. 얼굴 근육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를 의식적으로 이완시키세요. 70세 김동수 어르신은 운동 후 이완할 때가 가장 기분 좋아요.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평온해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순환 개선 마사지입니다. 골반 주변과 하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압력은 가볍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하복부에서 시작해서 점차 골반 쪽으로 내려가며 마사지하세요. 각 부위마다 20-30초씩 실시합니다. 이는 운동으로 활성화된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73세 박영수 어르신은 마사지를 하고 나면 몸이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운동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스트레칭과 유연성 회복입니다. 운동으로 긴장된 근육들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늘려주세요. 좌우 각각 30초씩 유지합니다.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 허벅지 뒤쪽을 늘려주세요. 무리하지 말고 편안한 범위에서만 스트레칭하세요. 각 동작마다 깊고 천천한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명상과 정신적 안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오늘의 운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몸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활성화된 상태를 인지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 매일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와 같은 긍정적 확언을 속으로 반복하세요. 이는 실제로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68세 정명환 어르신은 운동 후 명상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하루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5번째 단계는 수분 보충과 기록입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간단한 운동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의 컨디션, 운동 강도, 특별히 느낀 점 등을 기록해두면 개선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간단한 노트에 기록하세요. 71세 이상훈 어르신은 매일 기록을 남기니까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운동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후 1시간 정도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세요. 몸이 회복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 후 2~3시간 이내에는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세요. 앉을 때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골반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운동 효과를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운동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관 수축을 일으켜 운동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 가벼운 산책, 좋은 음악 감상 등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74세 박종민 어르신은 운동 후 관리도 운동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체적인 생활 패턴이 달라지니까 건강도 더 좋아지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면의 질도 신경 써야 합니다. 운동 후에는 보통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회복과 성장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운동한 날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다음 날 운동 전까지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혈액순환 개선, 에너지 증가, 기분 향상 등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인식하는 것이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25분 운동의 전체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준비 5분, 핵심 운동 15분, 마무리 5분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골반적 근육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성적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입니다.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시기별 변화 과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첫 주에는 주로 자각적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운동 후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몸이 따뜻해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또한 골반적 근육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부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67세 김철수 어르신은 3일째 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또 화장실에서 소변 조절이 더 잘 되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골반적 근육이 조금씩 단단해지면서 지지력이 향상됩니다. 이 시기에는 운동 중 근육을 더 정확히 찾을 수 있게 되고 수축 강도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수면의 질도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운동으로 인한 적당한 피로감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로 더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3, 4주째는 혈관 기능의 개선이 시작됩니다. 골반 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발기 기능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발기의 강도나 지속시간에서 미묘한 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69세 박영호 어르신은 한 달 정도 됐을 때 아내가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확실히 예전보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개월 차부터는 보다 명확한 기능적 개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발기 기능의 향상이 뚜렷해지고 성적 만족도도 증가합니다. 또한 전반적인 체력과 지구력도 향상되어 일상생활에서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개선도 이 시기부터 나타납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수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력 증가, 기분 개선, 인지 기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72세 이정수 어르신은 2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 수치가 좋아졌다면서 뭘 하고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3개월 채는 근육의 구조적 변화가 완성됩니다. 골반적 근육의 크기와 밀도가 증가하고 신경 근육 연결도 최적화됩니다. 이때부터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개선된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심리적 변화도 크게 나타납니다. 성적 자신감의 회복으로 인해 전반적인 자존감이 향상되고 부부 관계도 개선됩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6개월 이후에는 운동의 장기적 효과가 안정화됩니다. 혈관 건강, 근육 기능, 호르몬 균형이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때의 개선된 상태는 운동을 중단하더라도 상당 기간 유지됩니다. 75세 최영수 어르신은 6개월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60대 때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 기존 건강 상태, 운동 강도, 생활 습관 등에 따라 개선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변화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은 2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느리더라도 분명히 개선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과 함께 금연, 절주, 규칙적인 생활, 스트레스 관리 등을 병행하면 효과를 더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건강 관리가 성적 건강 개선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거나 주의사항을 무시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하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 전립선염이나 요로 감염이 있을 때는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골반저 근육을 자극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소변 볼 때 심한 통증이 있으면 즉시 비뇨기과를 방문하세요. 최근에 전립선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후 최소 6, 8주는 충분히 회복한 후에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시작하지 마세요. 심한 치질이나 항문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골반저 근육 수축이 해당 부위에 압력을 가해 출혈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1세 김영수 어르신은 치질 수술 후 너무 빨리 운동을 시작했다가 출혈이 생겨 병원에 가셨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서둘렀는데 역시 충분히 회복한 후에 하는 게 맞더라고요. 두 번째로 운동 중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신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골반이나 회음부에 심한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약간의 근육 피로는 정상이지만 날카로운 통증이나 지속적인 불편함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지러움이나 호흡 곤란이 생기면 운동을 멈추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이는 보통 너무 강한 강도로 운동했거나 호흡을 잘못했을 때 나타납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세요. 소변이나 대변을 참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골반저 근육 운동이 요실금을 개선해야 하는데 오히려 악화된다면 운동 방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8세 박정호 어르신은 처음에 너무 세게 운동하다가 오히려 소변 조절이 어려워졌어요. 강도를 줄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하니까 곧 좋아졌지만요. 세 번째로 올바른 운동 강도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반저 근육 운동은 더 세게 더 오래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강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최대 근력의 30, 40% 정도로 시작하세요.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강하면 다른 근육들이 보상작용을 하거나 근육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 후 다음 날까지 극심한 피로가 지속되거나 근육통이 심하다면 강도를 줄여야 합니다. 적당한 피로감은 정상이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면 과도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 주의사항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이 잘 되는 상태에서 운동해야 합니다.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는 운동을 피하세요. 고혈압 환자는 운동 전후 혈압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 혈압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강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180mg 이상이면 운동을 중단하세요.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특히 최근에 심근경색이나 심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74세 정명수 어르신은 협심증이 있으셔서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심장내과 의사에게 상의하니까 오히려 적절한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강도 조절을 잘 하라고 하시더군요. 다섯 번째로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운동 후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탈수에 주의하세요.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운동과 약물의 효과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물 용량을 줄이거나 복용 빈도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중 심한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심한 어지러움이 생기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또한 가족들에게 운동 시간을 알려두어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한 운동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50세 이후 남성이 다시 한번 인생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절대 포기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78세 최병호 어르신의 마지막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박사님,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매일이 소중해요. 이 운동을 알게 된 것도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25분, 단 25분이면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익숙해지고 한 달이 지나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69세 김상수 어르신은 이제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뭔가 부족한 기분이 들어요. 몸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걸러 하더라도 괜찮고 때로는 10분만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먼저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며 점차 더 근본적인 변화들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 삶에 대한 적극성,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72세 박종수 어르신은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식들과도 더 많이 웃게 되고 무엇보다 거울을 볼 때 당당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아버지, 남편이 되실 것입니다. 손주들과도 더 활발하게 놀아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운동법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주변의 친구들, 형제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시작해보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시간조차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 올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해 주세요. 변화를 원했던 간절한 마음, 새로운 인생을 꿈꾸었던 설렘을 기억해 주세요. 75세 윤대철 어르신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몰랐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머지 인생이 더 기대돼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 사랑하는 가족과의 더 깊은 유대감을 위해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